내가 피닉스 사람이면 여기서 일을 자리를 구한다면 같은 조건이면 를 찾지 않을까? 오늘 실리콘밸리가 아닌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TSMC 팹 건설 현장에 나왔습니다. 애리조나가 TSMC와 인텔의 팹 신설지로 간택이 됐고, 여기에 이제 팹을 짓고 있는 것이죠. 안에는 당연히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지금 길가에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 팹이 지금 팹 1일 거예요. 거의 다 완공이 겉에는 다 된 것 같고, 그리고 뒤편에 팹 2가 있는데 이따 팹 2에 또 가볼 건데, 반도체 산업이 워낙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공장만을 위한 변전소 또는 발전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산업인데, 반도체가 여기 사막 한가운데에요. 지금 서워 벌판인데 여기서 어떻게 용수를 구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너편에 주택단지들을 새로 짓고 있다고 해요. 고급 주택단지들이 그래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력들을 위해서 도시를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너무 좀 먼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뒤편으로 되게 픽업 트럭들이 엄청 많이 오가고 있어요. 진짜 차가 다 픽업밖에 없어요. 건설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팹 1 뒤편에 지금 팹 2를 건설 중인 현장입니다. 골조를 올리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비가 사실 들어가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죠? 사실 실제 가동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26년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팹 2 뒤에도 뭔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선 보이지 않는데 한번 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볼게요. 일단 최대한 접근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더 이상 접근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생각했습니다. 템페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템페 시가 거의 신도시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 옆에 있는 분당? 이쪽 건물들의 이곳저곳을 ASU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템페 동네 자체가 거의 대학 도시 같아요. 메인 캠퍼스 외에도 그 피닉스 인근에만 4-5개 정도 있다고 해요. 캠퍼스 안에 호텔이 있습니다. 웨스틴 호텔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템페와 ASU에 출장을 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겠죠. 네, 여기는 ASU 본관 앞입니다. ASU 공대 학장님 인터뷰하러 왔는데, 사실 저도 취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대학이 아니라 기업같이 움직이지 않나, 너무 이윤 추구에 목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학교를 확장을 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줘서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철학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인터뷰를 보니까 좀 설득이 됐습니다. 현 총장인 마이클 크로우 총장님이 지금 22년째 총장을 하고 계신데, 뉴 아메리카 유니버시티라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대학을 혁신해야 한다. 대학이 이제 고고하게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교육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에 받는 상품, 교육 상품을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산학협력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이유가 기업에게서 펀딩을 받지 못하면 학비를 올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렴한 교육 기회를 빠르게 가장 필드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을 하고, AS에 입학하면 취업에는 문제 없다, 정말 필드에서 쓸 수 있는 교육을 한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 학제를 개편을 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성과가 매우 좋은 거죠. 여기 나노팹이라고 공대 시설 안에 있는 곳인데, 이거는 그 산업체에서 쓰는 EUV 장비처럼 생산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200만 정도로 가격은 싸면서 같은 미세 공정의 좀 작은 반도체를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시스템이고, 이게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뭐 인텔 같은 큰 회사들도 가끔 본인들 장비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실증됐다 하면서 투자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본격적인 나노팹이라고 할 수 있죠.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이죠. 여기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은 LCDG 라는 회사 분들인데, 시간 단위로 이 공간을 빌려서 쓰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연구원이기도 하지만 일부분은 스타트업 직원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장비가 대량 양산을 위한 장비는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의 장비가 있잖아요. 대학이다 보니까 연구시설을 스타트업에 제공을 하고 대학이 수익을 창출을 해서 더 시설을 확장하고, 그런 좀 선순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학장님들과 여기 교수님들 얘기 나누는데, ASU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이어서 500만의 배우 인구를 모두 ASU가 흡수할 수 있어서 그것이 인재 양성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TSMC가 됐든 인텔이 됐든 다른 산업체들이 됐던 간에 한 학생들이 3, 4학년 정도 되면 인턴십을 들으면서 학점을 채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돈도 벌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학위까지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회사는 사실 각 회사만의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같은 종류의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도 TSMC의 제법과 삼성의 제법, 인텔의 제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ASU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다시 교수로 모셔와서, 그 중에서는 ASU 졸업생이 산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시 오신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실제 산업체에서 현장을 뛰던 분들이 오셔서 각 기업에 맞는 레시피를 가르치는 그런 코스 커리큘럼도 짜여져 있다고 해요. 좀 더 산업과 깊이 연계가 돼서 필드에 적합한 인재를 생산을 해서 기업에 공급을 하고, 기업에서 영역을 쌓은 분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업은 기업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연구들을 대학과에 함께 협약으로서 연구를 해나가고, 또 산업체들도 더 많은 베네핏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학생들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 템피 또는 피닉스의 C까지 함께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던 구조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챈들러 밑에 오코틸로라는 곳인데, 뒤에 이제 크레인 올라오고 저 신설 팹들을 뒤에서 건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팹 42 42번 팹을 갖고 있었는데, 42팹이 뒤에 보이는 저 시설이고, 42번 팹을 또 개조하고 이러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옆에 팹을 2개 더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인텔에 대한 칩스 지원금 지급을 여기서 선언을 했죠. 당시 투입된 지원금의 상당수가 이 공장 증설에 소모가 됩니다. 인텔은 피닉스에 20년 이상 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ASU와의 인텔과의 협력도 20년 이상이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미국 땅이다 보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한국 지자체와 협력을 맺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챈들러에는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이 같이 붙어 있어요. 피닉스 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챈들러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템피 ASU가 있었던 곳에서는 15분 정도, 오코틸로까지가 한 10분 정도 걸려요. 10분 15분 정도. 여기도 그렇고 오코틸로도 그렇고 완전 사막의 신도시를 개발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인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이 초고급 주택단지예요. 사막인데 막 뭐 호수를 그냥 만들어 놓고 연못 만들어 놓고 수영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TSMC도 여기 피닉스에 있지만 그쪽은 북쪽에 시내 기준 차가 조금 막히는 가정하에서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내가 피닉스 사람이면 여기서 일을 자리를 구한다면 같은 조건이면 TSMC보다는 인텔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직주근접도 직주근접이지만 그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피닉스 시내에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던데, 이 앞은 여기 바로 앞에도 막 주택가가 좀 보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앞에 상가도 있고 되게 고급 주택가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바로 앞에 살면서 일로 연구원들이 출퇴근을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 템피라는 도시는 원래 역사가 또 꽤 있는 도시인데 ASU가 성장하면서 한 5년 내에도 되게 천지개벽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TSMC와의 협력이 2018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인텔과의 협력은 20년 이상이 됐고, 그 주변 생태계와의 협력은 더 오래 진행이 됐을 텐데, 삼성 또 텍사스 오스틴 또는 텍사스 A&M, 테일러시의 협력이 잘 진행된다고 해도 이렇게 연계가 주정부와 시와 산업체와 대학이 한데 연계되어 있는 이 정도 사이즈의 협력을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돼요. 그 ASU 공대 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텍사스 우리한테 안 된다, 우리가 베스트다, 우리가 머치베러하다, 그러면서 애리조나와 다른 산업체들의 연계 굉장히 크게 자랑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선순환을 통해서 대학이 확장되고 명성을 높이고 더 좋은 졸업생을 배출을 시키는 그런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로서 애리조나와 피닉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거의 확신을 갖고 지금 정책을 짜고 연계를 하고 있는 ASU의 자신감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지역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시간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융합이 잘 돼 있는 지금 애리조나 피닉스의 환경을 우리 텍사스와 오스틴과 삼성이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46도예요 46도. 사막 위에 아스팔트 위에서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렇게 막 일하러 오고 싶은 곳은 아닌데.